안녕하세요. 환자분들의 편안한 구강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서울 라이프 치과 원장 김신근입니다. 오늘은 치과 치료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 가장 어려운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4가지 치료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심미 치료입니다. 저희가 한번 레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심미 레진에 대한 치료인데, 레진은 술식을 많이 타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가려고 하면 끝이 없는 치료이기도 하고요. 최종까지 가면은 술자 테크닉 센시티브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난이도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뉩니다. 정말 나는 정말 최고의 심미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은 끝도 없이 높은 난이도를 가진 치료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정말 어느 정도만 해도 무던하게 만족의 선을 조금 낮춘다고 하면은 또 의외로 어렵지 않은 치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치과에서도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는 치료 중에 하나로 또 이제 앞니 보철을 예로 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심미적으로 계속해서 보이는 부위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만 안 맞거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술식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환자분들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조금 어려운 치료가 이제 앞니 보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아 미백도 마찬가지 부분에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색조나 밝기까지 올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앞니 레진입니다. 앞니 레진은 치아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에 치아 옆면을 메워준다든지 또는 충치가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메워준다든지 하는 치료인데,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최고의 심미도를 노력해서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도 없는 난이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어느 정도 환자가 식사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쉬운 치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앞니 라미네이트 치료인데요. 앞니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이제 바깥 부분을 조금씩 삭제해서 심미적으로 색깔이라든가 이런 밝기를 높여주는 치료인데요. 라미네이트는 사실 술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환자분들에게 심미적으로 만족감을 주기가 조금 어려운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 옆에 치아와의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인다든지 색깔이 좀 달라 보인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셔서 재제작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족시키는 게 조금 어려운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치아 미백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밝기까지 올리는 것, 그리고 색조가 그 부분까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릴 게 신경치료입니다.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안 느끼게 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정말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나는 신경치료가 제일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개인차가 조금 많은 치료예요. 그래서 신경치료 방식도 좀 다양하고 나이라든가 신경관의 형태에 따라 고려할 부분도 많다 보니까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도 어렵게 치료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의외로 윗부분에 있는 신경만 살짝 걷어내고 치료했는데도 정말 오래 편하게 쓰시는 분도 있어서 환자별로 약간 난이도가 다른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경치료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치료로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인데요.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는 부분적으로 한두 개를 임플란트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전체적인 치아의 고경을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어금니가 아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다 보철을 올리기 문제가 아니라 심미적인 완성도, 그리고 물때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술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치료는 양악수술입니다. 양악수술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개인 병원에서는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수술방이 있어야 되고요. 수술방을 킵해줄 수 있는 간호사라든가 당직이가 있어야 되고, 환자분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숨을 잘 못 쉬시거나 할 때를 대비해 삽관을 할 수 있는 마취과 전문의도 있어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 병원에서 하기엔 조금 힘든 술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식 난이도 자체도 치과 의사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구강아감면외과 의사 중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소수인 어려운 술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 병원에서도 이제 이런 수술실을 갖춰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지는 않고 정말 스페셜티가 있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강아감면외과다 보니까 주변에 치과 선생님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수술도 많이 하셨고 구강암도 보시고 양악수술도 하시고 또 이제 전체 임플란트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떤 게 제일 재밌습니까? 또는 어떤 게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뭐가 제일 재밌다라고 꼽기는 어려운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전체 임플란트가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위에다가 심어서 어떤 부위에다가 보철을 올리고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까를 전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전체적인 고철물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전체 임플란트가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식이고 또 자신 있는 수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가 가장 까다롭냐고 했을 때 저는 신경치료가 그 치료 중에 하나라고 꼽습니다. 저도 신경치료 환자분들이 안 아프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모토로 삼고 있는 치과다 보니까 신경치료를 꼼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신경이 남아있는 것 같을 때 또는 환자분들의 증상이 잔존하고 있을 것 같을 때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치료를 하고 꼼꼼하게 해드리기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사실 저에게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받고 조금 어렵게 하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심미레진은 갈수록 그 맛을 알아가고 있는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조금이라도 막 그렇게 조금 티가 나거나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수정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환자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환자분들이 어느 부분을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가장 불만족스러워 하시는지를 경험이 쌓여서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만은 꼭 수정하고 싶다 하는 부분을 위주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라도 이런 걸 많이 단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자신도 붙고 재밌게 하고 있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양악수술이 가장 어렵다고 보겠네요. 양악수술은 저도 수련받을 때 이제 많이 하기도 했고 다른 치과에서도 이제 도와드리러 몇 번 간 적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신경손상이라든가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수식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난이도라고 꼽을 수가 있겠고요. 치과에서 이런 양악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많은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양악수술은 치과 쪽에서 하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과 치료 중에 어떤 게 난이도가 가장 높을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치과 치료 중에 사실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의 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항상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분들의 증상을 봐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서울 라이브 치과에서도 환자분들의 증상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치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